오늘은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법인돈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막 그러잖아요. 야, 법인 세우면 내 돈인데 마음대로 못 써서 나중에 정말 완전 후회해. 진짜 그럴까요?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몰라서 억울하게 못 쓰고 있는 건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얘기는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꿀팁이다. 완전 큰 기업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도움도 되겠죠. 제가 간간히 법인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딱 하나, 법인에서 내 돈 똑똑하게 빼오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개인 사업자에서 넘어오신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법인 돈 가져오는 방법. 법인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빼올 때 세금이 발생된다. 그래서 정작 대표님의 개인 통장에는 텅텅 비어 있다.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닌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돈을 빼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나중에는 한 번에 뺄 때 바로 소득세 폭탄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러스 4대 보험료 폭탄 동시에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법인돈 출금 전략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억 단위의 세금도 절약하실 수가 있다. 제가 미팅을 하고 대표님들을 만나면 항상 세금 낼 돈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드린다. 제가 잘하는 컨설팅 중 하나거든요. 자, 많은 법인 대표들이 법인에 돈을 쌓아두면 세금을 덜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인 세율이 개인 소득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에 돈을 쌓아두는 게 유리해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세율 구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대 4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은 어떻게 되죠? 10%, 2억 밑은, 자, 지방세까지 11%, 그리고 2억 이상부터가 바로 20% 구간. 2억 이상. 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에 돈은 쌓여있다. 하지만 이 돈은 언젠가는 대표자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세금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전략 없이 꺼내면 근로소득이 지금 표와 같이 45%까지. 문제는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게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략 20%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전략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상위 1%만 하는 고급 전략까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급여와 배당. 그럼 배당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배당은 법인이 번 돈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세율이 낮아서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나는 배당을 우리 법인에서 2천만 원까지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배당 소득세를 한번 표를 보자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배당 소득의 2천만 원 기준이, 문제는 이 배당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은행에 다른 무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자라는 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바로 배당뿐만 아니라 이자, 이것도 만약에 내가 함께 붙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른 주식, 배당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당 법인에서 해요. 뭐 이자 받는 게 있어, 뭔가 저축을 해서, 그리고 주식 배당 받는 게 있어. 이게 다 합산해서 요 2천만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 원래는 15.4%에서 끝나는 부분인데 이게 넘어가는 금액 있죠. 뭐 여기서 넘어가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은 다 뭐예요? 종합소득세라는 거예요. 자, 45%까지 있다. 문제는 플러스, 야, 4대 보험 20%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럼 60%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면, 자, 2천만 원까지는 자 15.4% 맞아요. 넘어갔다. 다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라. 또 4대 보험이랑 건강보험료 다 내라. 이겁니다. 그럼 세금 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일만 하다 끝납니다. 자, 세금 낼 재원으로 저는 건물을 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구조 패러다임을 모르면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왜 세금 내다 끝나? 진짜예요 이거. 제가 최근에 카페 사장님을 계약한 거래처 대표님이 있는데 야, 법인세가 1억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분 만약에 제가 50%나 80%를 절세를 해주는 플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8천만 원을 절세했어요. 합법적인 절세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10년이면은 8억이야. 8억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 80억짜리 건물 사드릴 수 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사업의 구조를 몰라서 세금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급여. 야, 이거 말해 뭐해? 자, 표 보이시죠? 45%까지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4대 보험료. 자, 종합소득세 플러스 4대 보험. 네, 맞습니다. 네, 45%까지 있고요. 플러스 20%까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의 종류에는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자, 법인 대표자들 바로 요거죠. 개인 사업자 하는 분들 다 이거죠. 사업소득.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연금 저축 많이 하시죠? 자, 연금소득세. 야, 이거 모르면 세금으로 다 빠집니다. 자,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 1,500만 원까지만 6.6%예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이시죠? 종합소득세에 다시 신고한다. 합산해서. 그리고 4대 보험료까지 낸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세금 내다 끝난다. 저축도 상품을 잘 골라서 해야 돼요. 노란우산 공제? 야, 공제 별로 없다. 얼마 저축 안 된다. 최대 뭐 6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퇴직금 가져가겠다고?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공제 너무 적어. 그래서 장기적인 상품은 설계를 하는 연금 같은 상품이 따로 있어요. 세금이 발생 안 하는 보험사에서만 시행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활용하면 세금 없이 내가 10억 갖고 올 수 있다. 세금이 아예 없진 않고 한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급여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여를 어차피 내야 하는 것 같아서 대충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설계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회사 성장을 시킬 땐 내가 근로소득, 급여를 높게 측정하면 안 돼. 그러면 4대 보험료랑 세금, 지방세, 소득세 나가서 빠지는 금액이 엄청나요. 실제로.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급여 계산기라고 하는데 내가 급여를 얼마나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 내가 300만 원을 설정했어요. 그럼 연에 3,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세금이 여기에 보시면 바로 79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물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좀 더 급여를 높여볼까요? 자, 450. 근로소득. 자, 이거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 합산된다. 종합소득세. 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 자, 우리 세무사가 설계 잘 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바쁘세요. 우리 세무사님들. 정말 이분들 보잖아요. 자, 기장료 10만 원 받고 여직원이 아무리 맡아봐야 그 직원 한 명당 20개 업체밖에 못 맡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씩 와서 200만 원이야. 15만 원 법인 받는다고? 그래봐야 250 될래나? 자, 급여 줄 돈도 없다. 여직원. 거의 좀 엄청 크지 않은 세무사 사무실은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맡고 이렇게 관리해 준 게 한계가 있다? 아니, 급여도 안 나오는데 여직원 한 명당 무슨 컨설팅까지 바른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0만 원을 우리가 설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자, 1,300 정도가 거의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 원 설정해 볼까요? 야, 2,800. 난리 났다. 지금 보이시죠? 자, 만약에 1,000만 원 해볼까요? 자, 우리 이상적인 금액 월천 하잖아요. 월 1,000만 원을 쓰려면 1,000만 원 측정하면 안 돼요. 자, 1억 2천이에요. 연봉이.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이런 게 합쳐지면 난리 났다. 3,800 거의 4천만 원 돈이다. 이거 미쳤다 진짜. 내가 결국은 뭐냐면 1,000만 원을 쓰려면 자, 보이시죠? 바로
난리 났다. 1300 하면 연에 1억 56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죠? 5400이 세금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세금 패러다임을 모르면 세금 내다 끝난다. 자, 나라의 충성! 그런데 의미가 없다. 돈 다 뺏기고 뭐 언제 부자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을 세무, 재무 컨설팅 할 때 이런 소득세 컨설팅도 많이 디자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럼 연에 5천만 원이 절세가 되거든요. 난리 났다. 야, 10년이면 5억이다. 엄청나죠. 자, 5억 있으면 제가 30억에서 50억짜리 건물 사드리는 그런 플랜으로 많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여 설정은 퇴직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3개년치 평균 급여를 보통 정관에 업데이트를 해서 2배수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세금이 정말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급여와 배당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로 퇴직금입니다. 전문가들이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서 최고의 절세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퇴직금. 왜 퇴직금이 세금에서 유리할까요? 일반 만약에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그의 소득이 몰리면서 높은 세율이 작용됩니다. 높은 세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했지? 달러. 맞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받더라도 재직 연수를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고 한 번에 꺼내올 때 최저 세율로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10억을 받는다면 10억 한 해 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나눠서 계산을 해서 갖고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율 구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자,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10%, 11%? 자, 5에서 15% 사이입니다. 거의. 자, 5에서 15% 사이.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0억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개인 사업자에서 10억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야, 4대 보험료까지 해서 60%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4억을 갖고 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방금 얘기했죠? 퇴직금 지급제도. 와, 대박이다. 9억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10% 정도 세금하고 대략 11% 좀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될 서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바로 정관이라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은 보통 우리 세무사님한테 요청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우리 법무사님한테 요청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정관, 법인의 정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대표자들이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이런 거 못 받아온다. 2배수 받아올 수 있는 거 1배수밖에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야. 상법에 규정해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거기 정관 안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퇴직금으로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종소세 폭탄 또 막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급여 설정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급여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설정하면 근로소득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차츰 퇴직할 시점에 돼서 기획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퇴직금은 평균 급여 곱하기 재직 연수, 여기서 잠깐만 곱하기 2배수까지 가야죠. 우리 정관 수정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은 퇴직금은 전략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걸 세트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법인 돈을 쌓아놨다 갖고 오는 것보다 나 같으면 10배, 20배, 100배 불려서 갖고 나오겠어. 자, 그게 뭐다? 바로 자산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우리 투자 많이 하잖아요. 코인, 뭐 주식, 그건 취미상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부동산 재테크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없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거래처가 되잖아요. 2년 안에 3년 안에 부동산 무조건 30억에서 50억짜리를 사드립니다. 왜? 그래야지 남거든.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익 소각이라는 겁니다. 자, 고급 세무 컨설팅을 들어갈 때 많이들 활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의 유튜브에서는 안 알려주는 내용이다. 상위 1% 법인 대표님들만 실제로 활용하는 바로 우리 증여 10년 이 쿠폰 있잖아. 그거 활용해서 배우자를 통한 이익 소각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구조 자체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법인을 하면 주식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주식이 자본금, 돈입니다. 네, 이거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안다는 가정 하에 내가 처음에 설정할 때 설립할 때 들어가는 금을 바로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 가치라는 게 미래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막 10억, 20억, 3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요. 그게 돈이에요. 자, 대표자가 이런 증여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배우자님한테 바로 주식 6억 원을 증여하는 겁니다. 왜? 세금이 없으니까. 자, 배우자 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이 공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우자의 주식 6억 원어치를 법인이 이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파는 거잖아요. 팔고 법인이 이 돈을 현금을 줘야겠죠. 6억을. 그리고 나서 그 산 주식 있죠. 이거를 소각이라는 걸 합니다. 불태워버리는 건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없어지면서 법인 돈이 6억이 배우자 통장으로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대박이죠. 아주 고급 컨설팅 중 하나입니다. 사전 증여 컨설팅, 증여 컨설팅, 상속 컨설팅, 주식가치 컨설팅, 이런 거에서 많이 활용하는 되게 기본적인 그런 컨설팅 스킬입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가 세금 없이 6억을 현금을 수령했다. 그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보낼 수가 있고, 증여세, 배우자 공제로 세금이 0원이다. 0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증여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이 방법은 강력한 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스토리도 써야 되고 이런 증빙 자료를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거 세무사가 그냥 해준대. 야, 미쳤다. 기장료 받고 그거 해준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전문적이지 않다. 세무사는 기장대행입니다. 자, 대표님의 영수증 기록해서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컨설팅까지 할 여력 없다. 자, 이거 전문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은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전략.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바로 가업승계, 상속세 문제로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면 특히 집중해야 돼요. 바로 보험사 상품을 활용한 CEO 정기보험 같은 거를 활용한 상속 감자 전략인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상속 감자. 자, 보험사를 활용한다. 자, 법인 대표자가 CEO 정기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CEO 정기라는 게 바로 100% 비용 처리라는 건데,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건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보험 가입해 줘야 돼. 자, 맞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1억 나왔으니까 100만 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브로커 이거 안 된다. 이런 거 보험업법상 위반된다. 뭐 5천만 원 나왔으니까 뭐 1% 가입해서 50만 원 가입해. 이런 거 안 된다. 의미 없다. 그런 거는 이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좋은 그림을 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걸 할 때도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자가 생존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표자,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CEO 정기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뭐 종신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건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의 범위, 주식 가치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님이 유고가 발생된다면, 그때 법인이 이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사망 보장 금액이 법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금으로 법인이 자녀들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금으로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매입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녀들한테 그 현금을 가지고 바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좋냐고요? 왜? 상속세 6개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가업승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회사 지분이 있는데
납부할 현금이 없다? 이 주식이 100억이면 어떻게 해? 50억 갖고 와야 돼. 없어. 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품 꼭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내가 세금 낼 돈 때문에 안전 지킴이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세금 걱정 없이 지분도 정리되고 현금도 확보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컨설팅이죠. 자, 여기까지 반드시 드려야 할 위험, 리스크, 경고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 내용들 SNS, 유튜브에서 오늘 당장 배우자한테 주식을 넘기고 이익 소각해야지, 이거 이렇게 바로 실행하시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이익 소각이나 상속 감자는 철저하게 절차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업무상 배임 또는 가지입금으로 봅니다. 그 순간 수억 원의 세금이 한 번에 추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갖춰야 할 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완벽한 서류로 철저한 명분 100%를 완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야지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정책자금 브로커 회사는 당연히 이거 아예 모르고 진짜 전문적인 저희 R&D 비즈 파트너 같은 곳에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실행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탈세로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 같은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게 필수이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인돈 출금 4단계의 전략이다. 1단계 급여 배당 기본이지만 배당 2천만 원 기준으로 전체 금융 소득이 합산되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자, 퇴직금 연도별 분리과세 세금 최소화시키는 거 기본, 그리고 정관에 규정을 필수적으로 넣고 한 번에 갖고 오는 그림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의 이익 소각,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서 세금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미리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 4단계는 뭐예요? 정기 상품 같은 걸 활용해서 상속 감자, 가업 승계, 상속 재원을 동시에 해결한다. 자, 단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절대 혼자 실행하면 큰일 난다. 반드시 저희 같은 경영 전문 세무 컨설팅 회사와 함께 설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야, 이거 옛날 버전인가? 야, 아무튼 채널이 작아서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대표님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인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될 세금 정보 앞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법인에 돈만 쌓으면 나중에 소득세 4대 보험 폭탄 나올 수 있어. 배당 뭐 이런 것도 세금 또 종합소득 과세될 수 있어. 야, 이익 소각 이게 뭐야? 자, 그리고 CO 정기 상품 이런 거 뭐야? 보험 가입하라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당장 세금보다 나중에 출구 전략을 절대적으로 잘 세워 놓으셔야지. 이게 진짜 절세다. 법인 세율 낮다고 무조건 법인에 쌓았다? 바보다. 22% 그냥 세금 나간다. 이거를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설계해야 된다. 자, SNS 정보는 방향만 잡아도 돼요. SNS 정보는 방향만 잡는 그런 정보다. 그리고 실행은 반드시 전문가와 해야 된다. 이 서류 하나 빠지면 바로 그냥 세무 리스크가 생긴다. 자, 이익 소각, 상속 감자 잘못 건들면 합법적인 탈세로 돌변해서 야, 이거 완전 무너진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 초기부터 급여, 퇴직금, 정관 전략까지 설계하는 거 저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가 출금 전략을 세우도록 도와드리는 선택지 쫙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올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